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새벽마다 조용히 복도를 쓸고 닦는 73세 청소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 할머니라 불렀죠. 말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국인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영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저 청소부 아주머니 입에서 완벽한 영어가 나온 건가요?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예전엔 외교부 전속 통역원이었지. 끝까지 보고 싶은 지금의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의 복도는 아직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청소부 오명자였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같이 나와 병원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명자의 일과였어요. 명자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긴 세월 바닥을 닦고 걸레를 짜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명자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저분 말 못하시나 봐.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속삭이면 다른 간호사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벙어리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 하지만 명자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병원의 모든 층을 돌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런 명자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정말 말을 못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병원 행정실 막내 직원인 지수였어요. 26살의 지수는 유일하게 명자에게 밝게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지수가 웃으며 인사하면 명자도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동료들이 명자를 이상하게 바라볼 때마다 지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명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더욱 굳어져 갔어요. 간호사들은 명자가 지나가면 쉿하며 조용히 했고 의사들은 아예 명자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환자들조차 명자를 보면 저 할머니 말 못하시나 보네 하며 수근거렸죠. 그러나 명자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성실하게 일했어요. 걸레를 짜는 손길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고 청소하는 솜씨는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명자의 노고보다는 명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어요. 저분 혹시 귀머거리신 것 아니야?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정신이 좀. 또 다른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톡톡 쳤어요. 그런 말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명자는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수만이 그런 명자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어요. 가끔 둘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명자의 눈빛이 결코 흐리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오히려 깊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명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명자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구석진 곳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청소하는 것, 환자들이 지나갈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비켜서는 것, 아픈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명자의 물통을 넘어뜨렸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 이제 또 처음부터 닦아야겠네. 누군가 혀를 차며 말했죠. 하지만 명자는 전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자에게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런 분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명자는 오늘도 조용히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이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자가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병원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 승용차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는 외국인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미국 대사관 소속 고위 관계자라는 것이 곧 밝혀졌거든요. 병원 전체가 긴장으로 휩싸였습니다. 환자는 급성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즉시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환자와 병원 직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행정실 박 과장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이 다 영어 배웠다더니 통역 하나 제대로 못해? 이게 병원이야 뭐야. 박 과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간호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아는 직원들이 있긴 했지만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전문적인 통역을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했거든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환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환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통역관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간호사 김 선생이 애써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워터? 워터? 물을 가리키며 물어봤지만 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푸드? 음식은 어떠냐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는 점점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의료진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명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명자는 잠시 병실 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Excuse me. He's asking for water. Not food. 명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간호사들은 입을 딱 벌린 채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으로 명자를 쳐다봤죠. 지금 저분이 영어 하신 거야? 김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벙어리 할머니라고 불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영어를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환자는 명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명자에게 뭔가 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조용히 듣더니 의료진 쪽을 돌아봤습니다. He says he needs his medicine and he's worried about his wife. 의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걱정을 한다고요?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와 달리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할머니가 영어를 할 수 있지? 지금까지 말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영어라니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일단 명자의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는 명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했고 명자는 천천히 환자에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표정이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다니. 지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명자와 완전히 다른 모습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감동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 문제가 해결되자 병실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환자는 명자에게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뭔가 말했고 명자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 과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며 병실로 들어온 박 과장은 상황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청소부가 통역을 했다고? 정말이냐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명자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완벽한 통역을 해냈습니다.
의학 용어까지 정확히 전달했고 환자의 세세한 요구사항까지 파악해서 전해줬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명자가 어디선가 들은 영어 몇 마디를 기억해서 말한 것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회복 과정에서 계속해서 명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요구사항들이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명자는 환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고 의료진에게도 완벽하게 통역해줬죠. 간호사 이영미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해. 저 할머니 영어 실력이 장난이 아니야. 의학 용어까지 다 아시더라고. 다른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냥 몇 마디 아는 수준이 아니야. 정말 전문적으로 통역하시던데.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자가 환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환자의 병력, 가족사, 심지어 미국 내 정치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명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명자가 혼자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전에 어학원 같은 데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명자는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물어봐도 명자는 입을 열지 않았죠. 마치 다시 예전의 조용한 청소부 아주머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 박정숙이 우연히 명자의 라커룸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라커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여서 가까이 가봤더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문 원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국제관계론, 외교학개론, 통역이론 같은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역 배지 하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외교부 발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명함이었습니다. 오명자, 외교부 전속 통역관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박 간호사는 깜짝 놀라서 다른 동료들을 불렀어요. 이거 봐. 명자 아주머니 라커에서 나온 거야. 간호사들이 몰려와 라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외교부 통역관. 설마 저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청소부 명자 아주머니가 사실은 외교부에서 일했던 전문 통역관이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출근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이상하다는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정말 통역관이셨어요?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명자에게 물어봤지만 명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외국인 환자도 명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환자는 지수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영어 실력이 웬만한 전문 통역사보다 뛰어나. 심지어 러시아어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지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러시아어까지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혹시 스파이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큰 사건에 연루되어서 숨어 지내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명자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외교부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의사의 질문에 명자는 잠시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의사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조용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는 분명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은 점점 더 명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명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훌륭한 통역관이던 사람이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에 대한 궁금증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거든요. 결국 지수는 명자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낙허에서 발견된 명함에 적힌 주소를 단서로 삼아서 말입니다. 퇴근 후 지수는 명자가 예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로 향했어요.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다행히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지수가 명자 이야기를 꺼내자 깜짝 놀라더군요. 아, 명자 씨 말이야?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할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분명 명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명자 씨는 예전에 정말 대단한 분이었거든. 외교부 전속 통역원이었어.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심지어 UN 본부까지 다녀왔다고 했지.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마.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이 동네의 자랑이었어.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지. 우리나라 외교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지수는 점점 더 놀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90년도에 모든 게 무너졌지. 명자 씨 남편이 거액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말이야. 그것도 몇십억 원짜리 대형 사기였어. 순식간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기 사건이라니요? 남편분이 사기를 치셨다는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 남편은 건설업을 했는데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간 거야. 피해자만 수백 명이었어. 결국 구속되어서 10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명자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제일 힘들었지. 하루아침에 사기꾼의 아내가 된 거니까. 외교부에서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명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명자 가족을 추적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리 명자가 남편의 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딸 이야기였습니다. 명자에게는 대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딸은 부모와 연을 끊어버렸어요. 딸아이가 명자 씨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그럼 지금은 혼자 사시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들었어. 명자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지. 그 후 명자는 이 동네를 떠났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혹 누군가 명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도 명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화려했던 외교관 시절의 명자와 지금의 조용한 청소부 명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명자가 왜 그렇게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명자를 봤을 때 지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명자의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아서였던 거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그 모습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보였거든요. 화려한 과거를 버리고 조용히 살아가려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어요. 명자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사람들이 명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명자의 과거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과연 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죠. 지수가 명자의 과거를 알아낸 지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행정실 박 과장이 우연히 명자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박 과장은 평소에도 병원 내 소문에 밝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즉시 명자의 신상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90년대 사기 사건 기사들을 찾아냈고 명자 남편의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차서 인사과로 달려갔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박 과장이 인사과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가족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했어? 병원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인사과 직원은 당황했어요. 채용할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변명했지만 박 과장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만두게 해. 이런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고. 박 과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명자가 사기꾼의 아내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외교부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니라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었죠. 며칠 후 명자는 인사과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과거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력 감축이라는 명목으로 명자를 내보내려 했어요. 명자는 통보서를 받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 소식을 들은 지수는 화가 났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지수는 박 과장을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남편이 저지른 일로 왜 아주머니까지 피해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박 과장은 단호했어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기꾼 가족이 일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병원 신뢰도에 타격이 온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자가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 과장이 술에 취한 채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병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명자를 보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박 과장이 명자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마누라가 뻔뻔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명자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박 과장은 계속 다가왔어요. 그때 박 과장이 명자의 걸레통을 발로 찼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명자의 옷도 젖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의 기세에 눌려서였죠. 말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숨어 있었어? 박 과장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나. 사기당한 사람들 생각은 해봤어? 너희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명자는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닦으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져. 여기서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박 과장의 목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외국인 환자가 나타났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목발을 짚고 복도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박 과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Don't you ever treat her like that. 환자의 영어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She saved my life when no one else understood. 박 과장은 갑작스런 영어에 당황했어요. 환자는 계속해서 명자를 변호했습니다. 명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 명자라고 외쳤어요. 박 과장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수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상황을 지켜봤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박 과장이 명자를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죠. 외국인 환자는 명자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에게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명자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수는 그런 명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간 지수는 휴대폰을 켰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명자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이런 불의를 참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과장이 명자를 모욕하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지수는 명자를 찾아갔어요. 명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주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주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명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수의 말을 들으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명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나는 그냥 사람들 눈 피해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내 가족이 망가졌으니까. 명자의 첫마디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 사기꾼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 받았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제일 힘들어했어.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놀림받고 따돌림 당했지. 그래서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었어. 엄마 아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지. 지수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왜 아주머니가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해요? 명자는 지수의 손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부터 명자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일할 때의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각국 정상들의 통역을 맡았던 뜻깊은 경험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한 시간들까지 말이죠.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일했어. 명자의 목소리에 잠시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 사람들은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했어. 지수는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이렇게 숨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숨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되었어. 누가 관심 있어 하겠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다가 갈 거야. 명자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청소 아주머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지수는 명자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문 통역관이 어떻게 청소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를 도왔던 일화와 박 과장에게 모욕당했던 사건을 대비시켜 서술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독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죠. 글을 다 쓴 후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자의 동의 없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불의를 참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익명으로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별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 같은 사람이 정말 문제다. 저런 훌륭한 분을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자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글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보게 되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송국 기자들이 병원으로 취재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명자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명자는 갑작스런 관심에 당황했지만 지수가 옆에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명자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글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지 사흘 후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들 인터뷰 코너에 명자를 출연시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전국 시청자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명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관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용기를 내서 나서야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숨어 지낼 이유가 정말 없다고요. 결국 명자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명자는 지수와 함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골랐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던 명자가 정장을 입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외교관의 모습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한 명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대중 앞에 서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자 명자는 놀랍도록 차분해졌어요. 마치 예전의 전문 통역관 시절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명자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과거에 대한 것이었어요. 외교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명자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약 20년간 외교부 전속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러 수교 협상 등 중요한 외교 현장에 참여했었죠. 진행자는 본격적으로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계신가요? 명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990년 남편의 사기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의 아내가 되었고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때부터 명자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공범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딸 이야기였어요. 딸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결국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은 저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신분을 숨기고 살게 되었죠.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 병원에서는 정체를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차라리 그 편이 편했습니다. 과거를 들키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었거든요. 진행자는 최근 논란이 된 박 과장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분도 병원을 걱정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만 말을 아꼈던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죗값은 제가 아닌 가족이 치르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 말에 스튜디오가 숙연해졌어요. 명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창에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명자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살고 싶어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통역 봉사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명자의 이 말에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평소의 3배나 되었고 온라인상에서는 명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다. 이런 분이야말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오명자 씨는 우리나라 외교사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개인적인 불행한 일로 그분의 공로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명자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 공로를 인정해서 외교부 명예 통역관 칭호를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자가 받았던 각종 표창과 훈장도 재발급해주겠다고 했죠. 명자는 그 소식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존재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명자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자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시선들이었죠. 간호사 김 선생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몰라 배웠네요. 김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도 줄을 서서 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벙어리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명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평소에는 명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의사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유명해졌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한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박 과장이었어요. 명자를 모욕했던 그 박 과장이 명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명자는 박 과장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병원 원장도 직접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은 명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근무 조건 개선을 약속했어요. 심지어 병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청소도 소중한 일이니까요. 다만 필요할 때 통역을 도와드릴 수는 있겠네요. 명자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도 퇴원 전에 명자를 찾아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는 명자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명자는 환자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명자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명예 통역관 위촉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명자가 받았던 모든 표창과 훈장을 재발급해주겠다고 했어요. 위촉식 당일 명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외교부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명자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랑스럽게 일했던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명자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외교부 명예 통역관으로 위촉합니다. 장관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명자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위촉식 후 기자회견에서 명자는 소감을 말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명자에게는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강의 요청, 방송 출연 제안, 심지어 책 출간 제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가끔씩 통역 봉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가장 기뻐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연락이 끊어졌던 딸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방송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곧 한국에 들어가서 엄마를 뵐게요.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딸과의 화해,
그것이야말로 명자에게는 어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명자에게 밝게 인사했고 명자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명자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내 덕분이야. 용기를 내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날 오후, 명자는 복도 끝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명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오명자의 미소였죠. 이제 사람들은 명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외교에 큰 기여를 했던 전문 통역관이자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자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에 빛나고 있었습니다.